자, 그래서 메서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요. 마지막 예제는 지금 있는 예제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할게요. 클래스 범위도 되게 많이 커졌다, 그죠? 그래서 파일이 이만큼 커졌죠. 60줄까지 만들어지긴 했다, 그죠? 물론 공백도 있긴 하지만, 그죠?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연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칼큘레이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칼큘레이터, 큘레이터. 이 OR이겠죠, 그죠? 계산기처럼 기능을 이용하는 계산기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계산기에는 필드 필요해요? 혹시? 계산기에 필드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일단 클래스 구성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성 요소 할 때 필드가 필수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멤버 필드가 꼭 필수로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요, 안 써도 된다 했어요, 그죠? 구성 요소로 올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죠? 멤버 요거 객체화 클래스 할 때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것들이요, 그죠? 멤버 필드. 두 번째 뭐야? 메서드, 생성자 또 내부에 있는 클래스, 그죠? 내부 클래스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필수로 들어가는 거는 생성자예요, 여기서는. 필수로 존재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뭐 정의 지금 현재 필수로 그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해야 안 해요? 다른 건 생성자 안 배웠어도 여기다가 필수 생성자가 있긴 합니다. 클래스는 만든과 동시에 같이 생성이 돼요. 내부에서.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이딩 돼 있어.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오는데 요 놈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뭐 해준다고요? 필요치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메서드만 해볼게요, 그죠?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덧셈, 뺄셈 이런 거 사칙 연산 많이 쓰죠? 복잡한 것도 쓸 수 있겠지만 사칙 연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을까요? 그런 것들 가장 많이 나온 예제들이에요. 함수, 메서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물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메서드 사칙 연산에 관련된 것들 해볼게요, 그죠? 사칙 연산이라면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덧셈이야, 그죠? 덧셈 기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덧셈 기능은 그러면은 항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덧셈 하려면, 더하기 하려면 2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덧셈 기능을 만들 거예요. 저희는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의할 때 뭘 만드셔야 돼요? 메서드를 만들게요 라는 얘기야. 덧셈 메서드. 이름은 add 또는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되겠다, 그죠? add 기능이라고 해볼까요? 일단은 void. 메서드 이름은 add라고 할게요. 아까 한 것처럼 뭐 setter냐 getter가 안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필드를 수정할 때 쓸 수 있는 기능 또는 필드 내용을 읽어올 때 기능을 대신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유형들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필드하고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기능, 계산기 기능 중에서 덧셈 기능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될까요? set, get 안 붙여도 되겠죠, 그죠? 덧셈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만 일단 결정했어요. 자, 덧셈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기가 여기 있다요. 여기 계산기, 계산기, 계산기를 쳤는데 여기서 오네. 그래서 한글 안 나오네. 여기서도 calculator 치면은 나옵니다. calculator라고 치면은 여기서도 나오기는 대충 쳐도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앱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계산기가 나왔죠? 내부에는 이런 계산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봐볼게요. 10 더하기 덧셈 할 거예요. 이 중에서 20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는 하면은 실행하겠죠, 그죠? 는 하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기에 덧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필수로? 필수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는 내용인데 이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뭐가 필요해요?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산이라는 기능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계산하기 위한 입력시키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희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외부에서 계산 기능, 덧셈 기능을 사용할게 하면서 뭐 해야죠? 이거 두 개 줄 테니까 덧셈 해줘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하면 숫자 두 개를 줄 테니까 숫자 두 개를 더해줘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숫자 없이 더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뭘 더해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정수형 두 개라고 하면 정수형 두 개를 더하면 저희는 연산을 하면 되게 아니야. 연산을 할게요. 그러면 숫자 두 개를 덧셈의 결과를 나한테 전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숫자 두 개가 전달될 거니까 전달, 여기서는 애드에서는 숫자 두 개를 전달 받을 거예요. 정수형이라고 합시다. 정수형이라고 합시다. 숫자는 정수형 두 개를 받을게요 라고 명확하게 할게요. 정수형 두 개를 받을 거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정해야냐면 정수형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래요. 여기가 매개 변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괄호에다가 정수형이니까 정수형 타입 대표적인 거 인트로 하시면 되겠다, 그죠? num 뭐 1이라고 할게요. 두 개니까 그 다음에요 int형 2. 혹시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아까는 세터 메서드의 경우에 한 개인 경우에 하나만 정의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있는 add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전달되는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컴마로 묶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의 기능이 매개 변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컴마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컴마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인 거고요. 자, 요거는 덧셈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얘기야? 자, 일단은 제가 심플하게 구성 가능하지만 일부러 조금 한 줄만 더 써볼게요. 그럼 덧셈 기능이니까 우리는 전달받은 num1의 결과랑 num2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디다가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저장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자, 저장된 결과는 제가 명령을 내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calculator야 num1과 num2에다가 10하고 약간 20 던졌잖아요, 그죠? 던졌으니까 얘가 뭘 했어요? 30이라는 결과를 나한테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를 얘는 기능을 수행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나한테 return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리턴 하는 방법은 return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 결과값을 오른쪽에다가 정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디 저장됐죠?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겠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메서드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return 뒤에다가 value가 존재하는 코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는 메서드 시그니처에다가 여기가 리턴형 타입이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최소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요. 얘가 제가 int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네, int로 최소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최소한 맞춰주시면 돼요 라는 목적은 뭐냐면 int가 아니고 뭘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int보다 큰 사이즈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long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int로 내가 리턴하고 있는데 이렇게 short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밑줄이 생겼다 그죠? 여기 있는 거는 int인데 네가 왜 short로 했니? 그지? 그죠? short to into from convert 할 수 없다. 가능하긴 하죠. 강제로 캐스팅 하면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전달되는 데이터 타입에 일단은 동일한 타입으로 맞춰주시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또는 아까 더 큰 범위 내로 하시면 됩니다. 꼭 일치해야 된다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죠? 더 큰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쓴 기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놈이 어떻게 됐어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요, 리턴형 타입 존재합니까? 리턴 타입 존재합니까? 네, 이런 유형들이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거. 제일 어쨌든 복잡한 구조이긴 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요. 대표적인 아이가 스캐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next int 아이고 어쨌든 스캐너 객체 만들 때구나. 그죠? 미안해요. 다른 거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문자열 뭐 여러가지 처리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걸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calculator test라고 해서 실행 코드는 거기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calculator test. 메인 메서드가 여기 안에서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볼게요. 준비되셨을까요? 요 놈은 제가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죠? 자, 여기서는 calculator test의 메인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 코드를 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희는 add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계산기라는 기능에서 add라는 기능을 쓰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calculator 클래스 내부에 있는 add라는 메서드를 쓰고 싶죠. 쓴다라는 거는 사용 호출해서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접근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른 파일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멤버라고 부르고 있는 놈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뭘 하시면 돼요? add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요놈이니까 해당하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 변수를 통해서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사용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해당하는 add를 데리고 있는 클래스니까 클래스로 뭘 만들어요? 객체를 만들게요. car1 그냥 car이라고 하겠습니다. car은 객체 만드는 거는 해당하는 클래스로 변수 선언 그 다음에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화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합니다. 생성자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숨어 있지만 존재하죠. 걔를 호출하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객체 만들었죠? 잘 따라하시고 있죠? 저장. 자, 그럼 이게 car1이 클래스라는 내부에 있는 메서드에다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접근할 때는 car이라는 객체 변수 점으로 접근한다고 했고요. add 메서드 보인가요? 우리가 만든 add 메서드 네, 호출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 뭐 넣어주시면 돼요? 연산 가능한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명령 내리겠죠. 이 시점에서는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는 야, 계산기 기능이 여기다가 생성이 됐구나. 생성된 계산기 기능을 내가 깔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깔아가지고 뭐예요? 10하고 2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10하고 20이 어디에 전달되고요? 여기 내부에 전달이 되겠죠? 각각 10, 20이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10, 20을 더해서 리절트에다가 넣고요. 다 실행이 됐잖아요. 그죠? 실행되면서 자, 메서드는 끝내고요. 리절트 30을 리턴해줘라. 누구한테요? 근데 여기서요. 호출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리턴한다. 얘가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해서 뭐가 온다고요? 인트형을 리턴해준대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나는 얘를 결과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네, 결과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긴 하겠죠. 그죠?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를 되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계산기 기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이 결과를 우리는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출력은 이렇게 10 더하기 20은 해놓고, 아이고, 더하기 뭐라고 하시면 돼요? R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끝이네요.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결과는 잘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숫자도 있습니다만, 그죠? 어떤 경우에? 요즘 수업 외적인 거.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정상적인 결과를 안 줘요? 합이 2억 네, 합이 2억이요? 21억이 넘어가면 21억이 넘어가요? 물론 대략으로 21억 했으니까 21억 빨간 줄 안 생길 정도의 21억 여기다가 대충 똑같이 21억 두 번 더하면 몇이에요? 결과가 42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얘가 42억이 뜰까요? 이런 거 고려 안 했다고요, 그죠? 어쨌든 제가 메서드 만드는 규칙만 했고요. 이런 거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와, 마이너스 값이다, 그죠? 데이터의 순환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데이터 표현 범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음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요. 현재 있는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작성했던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은 숫자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범주 내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만든 코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추가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뺄셈 기능은요? 뺄셈 기능을 만들 거야. 뺄셈도 마찬가지 어떤 한 항에서 다른 항을 뺄게요 라는 표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죠? 이름 치고요. 얘는 무조건 어디서 할까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걸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끝! 끝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실행 문장 복사해서 넣어줄 거고요. 10 빼기 20이겠죠, 그죠? 20은 자, 이렇게 넣는데 얘도 이렇게 넣어줘도 될까요? int형 a는 10, b는 20 쓰고요. a 대신에 여기다가 10 대신에 여기다가 뭐 써요? a 여기다가 b 써주시면 좋겠고, 요거 대신에 뭐 써요? 지우고 앞에다가 a 더하기 b. 와, 더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죠? 더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요거 똑같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른 표현식으로 쓰면은 프린트 포맷을 이용해서 선언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d 더하기 %d는 %d 역슬러시 n. 그러면 앞에는 a, b, r. 이 얘기는요, a가 이쪽에 치환시키고요. 문자를 만들기 전에 b를 두 번째 %로 삽입시켜 주시고요. r을 어디다가 세 번째 %d에다가 적용한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 맞아요? 이 코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요놈은 제가 마이너스로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요 넣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칼큘레이터야 뭐라고 할까요? r을 안 넣고 칼큘레이터야 누구야? 마이너스 여기 있나요? 마이너스 처리해줘 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뭐 넣어주시고요. A하고 P 넣어주시면 되겠다. 맞아요? 난이도 높아졌어요? 갑자기? 가능해요? 프린트 문장은 그냥 상식선에서 경험해 주시도록 하고요. 웹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출력할 일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코드를 모르면은 우리가 테스트도 못하니까 그건 그냥 기초, 그냥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른다, 상식 몰라도 괜찮죠, 그죠?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가능할까요? 잘 나와요? 마이너스 10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잘 만드셨으면 테스트. 잘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기 연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눗셈, 곱셈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한 뭐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리턴형이 존재하는 타입입니다. 문법상에서 그렇다고요. 아직 덜 알려드린 게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쨌든 나와있던 예제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add. 근데 교과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교과서에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제가 언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도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스태틱이라는 보이는 키워드도 여기 키워드에다가 스태틱이 붙었다 이렇게 붙어있죠, 그죠? 붙어있는 거야. 아니, 앞에 붙어있죠. 앞에 이렇게 붙어있어서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왜 붙었는지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경고창이 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태틱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도록 하고요. 주의사항만 살펴볼게요. 일단은 네 번째 메서드 유형을 살펴볼 때 그전에는 제가 매개 변수 어차피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일단 존재하냐 안 하냐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중에 매개 변수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죠? 주의사항은 호출할 때요. 정확하게 순서에 의거해서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앞에다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앞에 있는 변수에 전달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뒤쪽에다가 전달된 데이터는 뒤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순서가 서로 뒤바뀌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칙연산은 아니고요, 그죠?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정수 더하기 정수형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예제로 할게요. 멀티플 MUL이라고 할게요. 멀티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이요. 곱셈은 좀 수치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리턴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만들게요. 앞에다가 곱셈을 할 건데 더블 던질 거고요.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더블로 던질게요. n1 이라고 할 거고요. 뒤에다가는 인트형으로 던질게요. int n2. 그럼 곱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n1 곱하기 n2 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밑줄이 빨간 줄이 생겼다, 그렇죠? 요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해결 방법은 모르면 마우스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마우스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연산이 들어와도 돼요. 데이터 하나만 보내라고 했는데 이거 데이터 두 개가 아니고 연산의 결과를 리턴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연산자가 있으면 리턴 키워드에 있을 수 있어요. 자, n1과 n2를 결과 값을 리턴해 라는 뜻이라고요. 아까 여기다가 선식을 만들어서 저는 리턴 한 개로 했었는데
여기다가 계산식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계획기는 더블형 외놈과 인트형 인투를 곱셈 처리해주세요. 결과는 뭐로 나와있죠? 결과가 최소한 뭐로 나와요? 무슨 타입으로? 무슨 형으로 나온다고요? 데이터 타입이? 더블과 인트 연산하면 누구로 나와요? 8바이트짜리 더블과 4바이트 인트가 연산이 돼요. 연산의 결과는 더블이죠. 연산 장치에서 인트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더블로 프로모션 된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연산의 결과가 수행합니다. 맞춰줍니다. 동일한 타입으로. 인트보다 작은 애들은 다 인트로 다 올려서 승격시켜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의 결과 타입은 얘가 무슨 타입? 더블이 되겠죠. 그죠?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미스매치요. 더블이고요. 인트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제가 뭐라고 맞추라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보다 일치하게 그치? 맞춰주셔야 돼요. 더블보다 현재 여러분들 큰 사이즈 일단은 정수형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블로 최소한은 맞춰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꼭 들어가는 데이터가 인트다고 해서 결과가 인트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결과, 리턴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그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계산은 안 하고 이렇게 리턴을 뭘 해줘요? 곱셈 결과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하기 해가지고 n1 이렇게 리턴할 수 있죠. 곱셈이니까 이렇게 리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그러면 리턴의 결과가 무슨 타입이에요? 리턴의 타입의 결과가 무슨 타입이에요? 네, 최종적으로 요거 먼저 하면 얘가 실수형이긴 하지만 실수형 더하기 뭐 해주겠어요? 문자열 결합해서 최종적인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네요. 그죠? 문자열은 클래스 타입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스트링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죠? 스트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보다 큰 범위가 있긴 해요. 클래스 타입이자 모든 클래스 타입에 아직 상속을 배우지 않았지만 부모 타입이 있는데 이런 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도 되지만 오브젝트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런 게 존재하긴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상속할 때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상속하기 전에 미리 제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모든 클래스는 부호가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다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긴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산기에서 출력하는 데이터들 보면은 10, 20 넘겨주면 어떻게 나와요? 아예 여기다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쓴 것처럼 더하기 어떻게 해요? n1 더하기 곱하기죠. 그죠? 곱셈 n2 더하기를 여러 개 쳐야 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치기도 하겠죠. 그죠? n2 값 입력된 값 출력하고 곱셈 출력하고 얘 출력해주고 계속 결합 해가지고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문자로 리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결과면 좀 더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리턴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멀티에다가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더하기를 쪼개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의 유형도 존재합니다. 자, N1에다가는 그럼 뭘 던져야 돼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더블형 타입으로 던져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인자는 더블형을 2.5 정도 던져볼까요? 가능하죠? 맞아요? 자, 뒤쪽의 숫자는 정수형만 씁니다. 10 씁니다. 이거 호출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프린트 ln에다가
여기 칼크에다가 이용해서 다시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칼크 점 누구야? 아까 멀티 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첫 번째 인자로 2.5가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인자로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10이라고 던져줬고요. 여기 있는 거는 실행하면은 결과로 뭘 준다고요? 데이터로? 결과로 뭐 준다고요? 무슨 데이터 타입? A요? A요? 뭐 준다고요? 문자열이네요. 그죠? 문자열의 어떠한 결과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출력할 때는 뭐 출력하시면 된다고요? 얘를 그냥 단순하게 출력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문장 한 줄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str 대신해서 뭘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str로 저장 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환시켜도 되겠죠. 그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확인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네, 이런 표현이 뜨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잘 뜹니까? 잘 뜨고 있어요? 네, 제가 예를 설명드린 거는 뭐요? 일단은 그 메서드 규칙도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거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요 코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룰게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다시 제가 str에다가 문자열이 전달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해요. 아, 이거 변수가 없구나. 저희 복사한 거니까 스트링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데이터를요 제가요 이렇게 써볼게요. 25 더하기 20 잘 돼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이유는요? 문제가 없는 이유는? 네, 25가 어디로 전달돼요? 첫 번째 인자라고 했으니까 정의 문장의 첫 번째 어디로 전달돼요? N1에다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수는 8바이트짜리 실수용으로 제가 정의해놨고요. 그러면 전달된 데이터가 4바이트짜리 인트가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모리 용량도 충분하네요. 변환 가능할까요? 데이터 손실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얘가 전달하면서 몇으로 바꿔서 전달해 주냐면 25.0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0은 어디다 전달된다? N2에 전달돼서 문제없이 처리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잘 나와요. 맞죠? 자, 마지막. 네,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요? 주의사항, 마지막 거 주의사항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게 어차피 결과는 이거랑 이거의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서요. 인자를 두 개를 곱셈을 할 거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25의 결과를 보려고요. 똑같이 던져볼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 위에 거랑 볼게요. 뒤에다가 뭐야? 2.5 이렇게 던져볼까 합니다. 뭐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은 왜 불가능해요? 앞에 것만. 이게 순서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요. 정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의 순서하고 호출하는 시점에서의 전달되는 데이터하고 순서가 내가 얘가 실수형이니까 자동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전달된다고요? 10이라는 데이터가 N1에 들어가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요? 10.0으로 전달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2.5는 무슨 타입? 숫자 리터널이잖아요. 그죠? 무슨 타입으로 인식하죠? 기본이? 실수인데 무슨요? 더블형? 어쨌든 더블형으로 데이터가 판별되고 있잖아요. 그죠? 더블형 사이즈의 데이터를 어디다가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트형 변수 N2에다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준다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게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실행 불가. 됐죠? 전달되는 데이터는 인수에 맞게끔 전달이 돼야 돼요. 정의되어 있는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달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고요. 데이터 타입이 어쨌든 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지녀야 되고요.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달되는 데이터도 순서에 맞게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을 만들 때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글들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설명글. 알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주석이 뭐냐면 다큐멘테이션 주석이에요. 어떻게 해줘요? 메서드 위에다가 슬래시 별별 두 개 때렸어요? DOC 주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엔터빵. 엔터빵 했더니 뭐가 막 만들어졌다 그죠? 얘를 파라미터 n1, 파라미터 n2, return 이렇게 설명글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도 더 써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기능은 우리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한글로 써도 돼요. 그죠? 자, 멀티라는 거는 이 곱셈 연산을 하는 기능이에요 라고 메서드예요 라고 쓸까요? 메서드예요. 그지? 파라미터 첫 번째 인자로는 실수형 더블형 그지? 실수형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친절하게 쓰면은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뭐야? N2에는 뭘 써주라고요?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결과는 계산된 후 산식이랄까? 산식과 함께 문자열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어떤 설명글들을 쓴다라면은 내가 만든 기능이니까 기능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이거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역슬러시 n 하나 뭐가 들어가더라? 이게 그 태그가 들어가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라고 하고죠. 그러면 멀티라는 걸 마우스로 빵 올려볼게요. 그죠? 이 저장 하고 이거 에러 떴으니까 냅두고요. 이런 것들 마우스 뿅 올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라이브로 해서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런 DOC 주석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라고 그죠? 여기는 여기가 안 먹히나 봐. 그죠? BR 태그는 먹힐 것 같은데. BR 태그. 이거 태그에서 쓰는 용도인데 이것들은 먹힐 것 같고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주시니까 BR은 사라졌고 그냥 줄바꿈 기호입니다. 태그로 이렇게 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게 DOC 주석입니다.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친절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사용법은 나중에 또 다시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같이 제가 주석에 대해서 한 가지 안 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어요. 일단은요 메서드 주석 메서드 주석은 아니고 DOC 주석이요. 클래스 위에다가도 붙일 수 있어요. 해당하는 클래스는 내가 처음 만들면 이거는 뭐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 다뤄서 메서드의 종류만 일단은 살펴봤어요. 그러면 메서드는 일단은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살펴봤으니까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메서드를 어떻게 읽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또 추가적인 것들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가 붙어 있을 경우에 메서드, 그죠? 또는 non access modifiers 또는 non access modifiers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결국 그때 할 때도 메서드 만들 거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그때 가서도 추가적으로 또 학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규칙만 살펴봤어요. 메소드 규칙, 그 다음에 유형별로 4가지 대표적인 종류 살펴봤습니다.